자, 이번 시간은 우리 법조문 특강에서 두 번째 정보공개법을 보도록 하죠. 마찬가지로 지금 정도는 한번 그 우리 뭐 행정절차법 지난번 시간에 했던 그 특강 우리 행정절차법이죠. 행정절차법과 마찬가지로 정보공개법에서도 보통 법조문과 관련해서 맞는 지문, 틀린 지문이 종종 출제되고 있어서 꼭 한 문제 출제되고 있습니다. 또 관련 판례도 나오지만 지금 정도면 아마 그 법조문을 한번 거의 다 까먹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점검 차원에서 법조문을 한번 쭉 실계법, 행정법 총론 7개법을 갖다가 뭐 7대법이라고 하는데 이걸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은 이제 법조문 위주로 보고 반드시 한 번 더 숙지하셔야 돼요. 자, 보면 맨 먼저 이제 그 우리 제2조죠. 정의. 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정부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 공개 대상 정보가 됩니다. 두 번째, 공개는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자, 그 사본 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여러분들 꼭 원본에 의해서 공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본 복제물도 여기 들어가죠. 사본 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보법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공개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이제 꼭 원본에 의해서 공개해야 한다면 틀린 지문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공공기관에서 이것도 잘 나오는데 자, 먼저 국가기관이 있죠. 그래서 뭐 국회라든지 이게 있고 또 중앙행정기관 또 행정기관 소속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또 지방자치단체 들어가죠. 이때 국가기관 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한다면 틀린 지문이에요. 그 다음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외에 답은 보시면 이때 공공기관의 운영에 따른 법률의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들어가죠. 그 다음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보면 사립대학교, 사립초등학교 들어가죠. 보시면 그래서 훨씬 넓은 개념이에요. 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한다면 틀려요. 그러면 여기 대통령령 내용을 보도록 하죠. 영 제2조에 그 대통령령으로 공공기관을 정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제1호 봐보세요. 영 제2조 제1호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들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서 설치된 학교 이렇게 해서 제1호에 이제 사립대학교죠. 예,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설치된 학교, 뭐 사립대학교라든지 사립초등학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 지방공사, 지방공단, 또 여기 보시면 출자기관 들어가죠. 출자기관, 출연기관, 또 특별법에 따라서 설립된 특수법원, 또 특수법인, 여기에 해당되는지 되지 않는지 관련 판례가 중요해요. 일단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도 공공기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고, 또 사회복지사업법 제5호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증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도 포함한다. 이렇게 봐두시고. 제6호 보시면 뭐 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지정법, 이거 제17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5천만 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다만 정보 공개 대상 정보는 해당 연도에 보조를 받은 사업으로 한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법조문 내용을 갖다가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만이 이 관련 판례에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냐 아니냐 이런 것이 또 사례 문제에 나옵니다. 일단은 우선은 법조문대로 해놓으시고 이거 가만히 보시면 사설기관인 언론기관은 포함되지 않죠. 사설기관인 언론기관은 포함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뭐 사립대학교라든지 사립초등학교는 들어가지만
이루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사설기관, 즉 언론기관은 공공기관이 아니에요. 여기서 정보공개 대상 공공기관이 아닙니다. 이렇게 한번 내용을 쭉 한번 봐봤어요. 두 번째 이제 정보공개 원칙. 우리 정보공개법은 정보공개가 원칙이에요.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예요.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정보는 이렇게 공개할 수 없겠죠. 그래서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이 알 권리죠.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로부터 도출되는, 그렇죠? 헌법상의 기본권으로부터, 즉 헌법 제21조 언론 출판의 자유, 다른 말로 표현의 자유로부터 도출되는 권리죠. 이 알 권리입니다. 그래서 알 권리의 이 보장 등을 위해서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되어 있고 제4조 적용 범위를 보세요. 정보의 공개에 관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자, 여러분들, 이 적용 범위죠? 예. 자, 제2항.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갖다가 정할 수 있습니다. 제3항 보시면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의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하거나 작성한 정보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 제1항에 따른 정보 목록의 작성, 비치 및 공개에 대해서는 거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봐두세요. 봐두시고 적용 범위. 여러분들 여기 적용 범위에서 행정절차법상의 정보 공개하고 좀 비교해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배우시죠. 행정절차법상의 정보 공개, 예를 들면 청문회에서 문서 열람 복사 청구권 이런 것 등이죠. 이런 것은 이해관계인에게만 인정돼요. 하지만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 청구권은 모든 국민에게 인정되기 때문에 개별적인 것은 이해관계가 있는 국민, 개별적 정보공개 청구권과 이해관계가 없는 일반 국민에게도 인정되는 일반적 정보공개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이런 내용에서 이제 여기서 내용 나름대로 의의가 있죠. 보고 일단은 이런 일반적인 법조문을 좀 받으시고 진짜 중요한 것은 이제 좀 뒤에 나와요. 구조가 나오죠. 일단 제 7조도 한번 봐보죠. 쭉 행정정보의 공표 등 제1항 공공기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인 범위와 공개의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다만 제9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이거는 비공개 대상 정보예요. 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봐볼까요?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공개해야 하는 정보. 제1호 보시면 국민 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제2호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제3호 예산 집행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 감시를 위해서 필요한 정보. 제4호 그 밖의 공공기관의장이 정하는 정보. 자, 이때 제2항 보시면 공공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맞는 점을 내부터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단순 암기지만 평소에 좀 시험 공부를 위해서 봐둬야 하는데 잘 안 봐져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법조문 특강할 때 꼭 합니다. 자, 이어서 8조 볼까요? 정보 목록의 작성 비치가 있습니다. 제1항 보시면 공공기관은 그 기관이 보유 관련한 정보에 대해서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 목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 공개 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비공개 대상 정보에 따라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제2항 보시면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정보 공개 장소를 확보하고 공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춰야 한다. 자, 다음에 제 여섯 번째, 그죠? 제 8조의 2 공개 대상 정보의 원문 공개. 2013년도에 번주 조문 신설했어요. 자, 공공기관 중 중앙행정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 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국민이 정보 공개 정보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 공개 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2013년도에 이게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공개 대상 정보의 원문 공개 이렇게 받으시고, 자, 이어서 빠르게 갑니다. 자, 제 9조 드디어 가장 중요한 법조문이고, 요거는 이제 그 비공개 대상 정보 이 관련해서 제 1항 단서를 말하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각호 정보 내용을 숙지를 해 두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이제 따로 판례할 때는 제가 여기서 이 지문 다 쓰지 않을 거예요. 관련 그 판례 시험에서 출제되고 또 중요한 판례 같은 경우는 제가 요약해서 해당 그 조문과 판례를 비공개 대상 정보 여부를 갖다가 판례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제 1항 봐볼까요? 자, 공공기관이 보유 관련한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거죠. 자, 1호부터 쭉 있는데 9호까지가 있는데 너무 많아요. 잠깐 보고 뒤까지 보고 갈까요? 이렇게 쭉 보면 그죠? 여기 5호부터 내용이 굉장히 많죠. 6호.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7호, 8호 나오죠? 네, 7호, 8호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내용을 갖다가 좀 봐야 돼요. 자, 각 호를 갖다가 하나씩 보도록 하죠. 자,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정보인데, 제1호 보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 그래서 우리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중선위 규칙, 대통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 에 따라서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다시 한번,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서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자, 두 번째, 국가 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 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여러분들, 이 사항 이렇게 읽으면 틀려요. 이렇게면 국가 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 관계 등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 대상 정보라면 틀려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뒤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요게 한정됩니다. 그래서 보통 예전에 기출조문에서 이 뒤에 빠져서 다음 중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닌 것을 넣을 때, 틀린 것을 넣을 때 답이 이거였어요. 여기까지. 이 뒤에 꼬리가 떨어져서 틀린 지문이었습니다. 주의하시고. 세 번째, 공개될 경우 국민이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4호. 자, 이 4호도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원 정보. 이거 좀 주의하십시오. 예, 이거 관련돼서 보안 처분에 해당하는 이런 정보사항, 또 행형에 관한 사항이죠. 형의 집행, 형형에 관한 사항 등이죠. 이 관련 판례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런 내용, 그 원문 내용을 먼저 파악하셔야 돼요. 자, 됐죠? 그래서 우리가 4호 특히 좀 많이 잘 꼭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5호를 봐볼게요. 5호.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 계약, 기술 개발. 자, 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 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및 내부 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자, 제10조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권자죠. 정보공개 청구권자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이것도 잘 나와요. 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 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그죠? 이 정보입니다. 또 예외가 있네요. 다만 다음 항목의 일관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자, 이것은 어떠세요? 요거 주의하세요. 요거는 공개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가나다 보겠습니다. 가나다라 볼게요. 요건 정보를 공개할 수 있어요. 개인정보라 하더라도 이렇게 공개할 수 있다. 자, 가본 보세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주기. 아무튼 이것도 참 나왔어요. 그죠?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주기. 맞죠? 예, 이거. 자, 투명성을 위해서 이렇게 성명 주기를 갖다가 또 연락처를 갖다가 이렇게 공표하도록 되어 있어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축한 개인의 성명 직업. 됐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쭉 봤는데, 이 원본 내용을 알고 계셔야만이, 어때요? 이 법조문을 순수하게 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행정법의 법원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 국민에게 있어 행위규범성, 또 재판관에게 있어 재판규범성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해요. 결국 판례 내용, 우리 학설 내용은 이 법조문에 대해서 법 해석에 관한 견해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실정법으로서 이렇게 성문법, 법률이죠. 그다음 법 해석인 판례가 그다음에 중요한 겁니다. 자, 이렇게 봤고요. 꼭 여러분들 실대법 좀 하나씩 보겠지만 제가 녹화심에 의해서 그냥 한번 법조문을 보는 거예요. 이 법조문만 봐도 우리가 이제 3문제, 4문제를 그냥 맞출 수가 있습니다. 판례까지 정리하면 거의 4문제, 5문제를 그냥 맞추기 때문에 실대법과 관계에 대해서 꼭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치료법 봐볼까요?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이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항목의 일관 정보는 제한다. 사업활동에 의해서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이 생명, 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개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자, 8호 보겠습니다. 자, 일단 7호 보고요. 우리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이렇게 정보공개, 비공개 대상 정보되지만 예외적인 경우는 공개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8호 보시면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 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그 다음에 자, 여기 8호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비공개 대상 정보를 해놨어요.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만이 특히 비공개 대상 정보로 여러분들
각 코를 갖다 꼭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암기하셔야 돼요. 암기해 놓으시고. 자, 이 항부터는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이 항부터는 보통 평범한 내용인데, 이 항 보시면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관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사야 한다. 이런 맞는 질문으로도 추출할 수 있습니다. 3항 보시면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됐죠? 예, 좋습니다. 받으시고. 자, 여기서 쉽죠? 우리 정보공개의 청구 방법도 잘 나와요. 정보공개의 청구 방법. 우리 행정절차법에서는 우리 처분과 관련돼서 우리 우리가 처분에 관한 우리 문서, 처분은 서면주의, 문서, 그죠? 문서주의. 우리가 허가 신청한다. 처분을 신청할 때 서면, 문서에 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예외의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만. 자, 일단은 정보공개 청구의 방법은 두 가지에서 좀 알아두셔야 돼요. 자, 보세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 이하 청구인이란다.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보공개 청구서죠. 청구서를 갖다가 제출한다든지 말로서죠. 예, 말로서 이렇게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예전에는 이렇게 말보다 구슬을 이렇게 한자식으로 하지만 지금은 우리 한글 어느 순화에 있죠. 한글식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게 바람직한 거예요. 결국 그 규범 수범자가 우리 국민인데 국민들이 듣기 쉽고 또 이해하기 쉬운 용어 우리 말 놔두고 이렇게 어렵게 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정보공개 청구서 서면주의 또는 말로 구슬이에요. 서면주의 또는 구슬인데 정보공개 청구서 또는 말로써 이렇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갖다가 그 내용을 간단히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런 내용 여기 뭐 청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또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등을 말하죠. 두 번째 그 공개를 청구한 정보의 내용 및 공개 방법 이렇게 읽어주시고 일단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제 2항 보세요. 자, 2016년도 그 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 지금 나올 때 됐어요, 지금. 법 개정이 있고 나서 바로는 안 내요. 보통 2, 3년 뒤에 냅니다. 법 개정되고 나서 바로 다음 년도 내버리면 다 맞춰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이렇게 2, 3년 터를 두고서 출제합니다.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이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때는 담당 공무원 또는 담당 임직원의 앞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 공무원 등은 정보 공개 청구 주소를 작성하여 이에 청구인과 함께 기명 날인하거나 서명한다. 기명 날인 또는 서명 또는이죠. 하거나 서명해야 한다. 제2항,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 공개의 청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중선기 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랬죠? 한번 내용 쭉 읽어봤어요. 이거 꼭 법조문을 갖다가 공부를 좀 해주십시오 하고 평소에 받으려고 하더라도 우선 급한 것부터 쓰니까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시험 임박해서 한 법조문 원문을 갖다가 이렇게 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여기 10번까지 있는데, 이렇게 일단 이번 시간까지 잠깐 불과 20분 정도 이렇게 했는데요. 이렇게 간단히 보고, 이제 우리가 정보공개법 두 번째 시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